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보시는 이 구성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저는 이곳을 4월 초에 방문했었는데 이날은 피조개 요리를 시작으로 주꾸미 세비체, 문어조림, 후려버터 그라브락스, 아귀간, 수비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더간자 버섯 육수, 모둠 숙성의 4종, 찐전복이 전체 요리로 나왔고요. 초밥으론 흑점줄 전갱이, 참돔, 새끼 황돔, 참다랑어 대뱃살, 참다랑어 속살, 전어, 단새우, 성게, 가리비, 고등어 봉초밥, 청어, 붕장어가 나오고 중간에 금태튀김, 고구마 튀김이, 그리고 디저트는 수제 아이스크림까지 제공되었죠. 참고로 이벤트로 7월까지 페어링 주류 2잔도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권에서 이 정도면 2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서울 송파구 문종동에 위치한 이곳의 코스 가격은 인당 10만원. 물론 1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벤트로 페어링까지 포함되어 있고 주요 필수도 아닌데 서울에서 이 구성이라는 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장이라 저에게 광고 제안이 왔었고 유튜브 광고를 결정하기 전 미리 방문해봤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식사권과 함께 이번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식을 먹으며 아쉬웠던 점도 다 얘기할 예정이니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구독자분을 위한 식사권 이벤트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성비의 진심인 신생 가심비 오마카세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송파구 문종동에 위치한 오마카세 정준입니다. 오마카세 정준은 양식과 일식을 고루 배운 셰프님이 운영하는 오마카세 업장으로 제철 해산물이라는 재료 안에서 일식과 양식의 터치를 더한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룸 없이 오직 카운터석만 있었고요. 가격만 봤을 땐 미들급 업장처럼 조금은 캐주얼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했는데 짐을 받아 정리해주는 걸 시작으로 테이블 정돈 등 가격 그 이상의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런치 없이 디너 1, 2부로 진행되며 저는 오후 8시 15분에 시작하는 2부에 방문해서 인당 10만원의 오마카세 코스를 즐겨보았어요. 촬영일이 4월 초였어서 첫 음식으론 피조개가 나왔는데 계란 노른자 소스와 데침 두릅까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어링인 화이트 와인도 함께 제공되었죠. 피조개와 두릅 모두 본연의 향긋함이 있었는데 봄을 떠올리게 만드는 두 식재료가 만나 식재료가 주는 봄 느낌을 더욱 촘촘히 전해준 것 같았고요. 계란 노른자 소스는 단맛, 신맛, 간, 이 세 가지 맛이 대중성 있게 담겨 있었고 소스의 질감이 녹진하여 매끈한 두 식재료에 잘 묻어나 알맞은 간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현재 철의 끝자락에 있는 주꾸미로 만든 세비체가 나왔는데요. 이 세비체는 사과 식초로 만들어 부드러운 신맛 속 사과의 뉘앙스에 산뜻함이 있었고 여기에 매콤한 고추기름이 더해져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풍부한 맛이 담백하며 야들쫄깃한 주꾸미를 한껏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어조림이 나왔는데 이건 씹는 맛이 어필되기보단 마치 부드럽고 묵직한 묵과 같은 질감이었으며 야들야들하고 촉촉했죠. 맛은 문어의 담백함을 기반으로 적당히 달큰하며 간간한 소스의 짙은 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한 생뿌리 와사비의 향이 이 소스 내음과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첫 페어링으로 준비해주신 화이트 와인까지 함께 곁들이니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준비해주신 와인은 다음과 같은데 너무 달지도 너무 드라이하지 않고 향긋해서 대중적이었네요. 그 다음으론 후련버터 소스를 더한 그라브락스가 나왔는데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후련버터 소스로 그 맛은 유지반 그 자체인 버터의 고소함이 우유스러운 담백함과 함께 느껴지며 허브와 설탕, 소금에 가볍게 절여낸 연어에 어우러져 기존 오마카세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스의 후련량이 더해짐으로써 어찌 보면 예상되는 이 소스의 맛을 조금은 특별하게 만들어 특히 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스에 졸여낸 아기간에 김이 더해져 나왔거든요. 아기간은 적당한 간과 단맛의 밸런스가 좋았지만 전체적인 맛에 있어 소스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어링으로 준비된 술과 함께 먹기 좋은 딱 안주 같은 느낌이었죠. 식감의 경우 정말 부드럽고 고소함도 살살 올라와 좋은 원물, 맛난 소스 덕에 맛있게 즐겼지만 여기에 더해진 김은 바삭함이 더해진다거나 맛에 있어 김의 고소함을 준다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 이 조합에서 큰 시너지는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기간을 먹으며 다음 음식이 준비되는 걸 보는데 기존 일식 오마카세에서 보지 못했던 음식이 준비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다음과 같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비드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수비드한 닭가슴살에 이베리코 소세지와 채소를 감싸고 여기에 라즈베리 소스, 메시드 포테이토, 커리 소스를 더했다고 합니다.
일단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닭 특유의 냄새도 없어서 이게 닭이 맞나 싶은 맛이었고요. 이베리코 소세지는 수제 소세지인데 고기의 입자가 다른 수제 소세지에 비해 뚜렷하게 느껴졌고 탄력도 조금 더 있다고 느껴 식감에 재미를 더하는 역할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라즈베리의 새콤달콤함에 향신료의 개성이 강한 커리 소스가 맞나 독특하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은 맛을 전했고 위에 얹어진 타임이란 허브도 이런 맛의 흐름에 겉돌지 않고 맛의 레이어에 추가되어 더욱 완성도 있는 맛으로 다가왔죠. 전체 요리를 먹다가 갑자기 메인이 나온 것 같아 조금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깜짝 선물과 같은 느낌도 들어 식사 비용에 대한 값어치를 가심비에 한층 더 가깝게 해준 그런 음식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스와 식재료의 조화를 전한 음식들을 지나 입안을 환기시켜주는 느낌으로 버섯 육수를 더한 닭완자가 나왔어요. 이 완자의 맛은 육즙이 가득하기보단 조금은 거친 살코기의 질감이 느껴져 고기 함량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질감이나 맛보단 냄새가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간을 하여 바짝 구워낸 닭구이의 그 맛깔스러운 내음이 완자 표면에 진하게 묻어있더라고요. 그런 완자에 버섯 육수가 더해지니 버섯 육수의 향의 레이어가 쌓이며 담백함 속에 향을 지기며 앞서 먹은 음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담백한 국물을 맛본 후엔 모둠 숙성회가 나왔는데 이날의 경우 참다랑어 뱃살, 광어, 흑점줄 전갱이, 청어 이소배 막기가 제공되었어요. 회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웠지만 숙성되었다는 느낌이지 단순 오래되어 물러졌다는 불쾌함은 아니었고 참다랑어 뱃살은 버터라 해도 믿을 정도로 강렬한 고소함을 남기며 입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어는 시우곤보라 하는 다시마 소금절임을 곁들여 소금의 깔끔한 짠맛이 광어 본연의 감칠맛을 강조시켰고 여기에 다시마 소금절임은 또 다른 감칠맛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흑점줄 전갱이는 숙성을 통해 수분이 빠지며 기름짐이 부각되었지만 그 개성은 조금 정돈된 느낌이었고요. 청어 이섭에 맡기는 지방이 잘 오른 청어를 사용해 큼지막하게 말아내 그 푸짐함이 좋았습니다. 이날 오시기로 한 손님이 못 온 관계로 못 오신 분들의 이섭에 맡기까지 제 몫이 되어 이렇게 푸짐했다고 하니 여러분이 방문했을 땐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숙성회와 함께 찐 전복이 나왔는데 찐 전복의 개우 소스는 내장 내음을 담백하게 담고 있었고 전복의 식감은 야들야들하며 촉촉했고 온도도 따뜻한 게 참 깔끔했습니다. 그렇던 10만원 코스의 전체 요리가 끝나고 이젠 초밥을 즐길 차례입니다. 초밥은 조금 더 빠르게 가볼 예정이고요. 초밥 시작에 맞춰 두 번째 페어링으론 잔사케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어링하는 것도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에선 3만원 이상씩은 하던데 이게 7월달까지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력적인 것 같네요. 아무튼 첫 번째 초밥이 준비되었는데 그건 흑점줄 전갱이로 회 밑엔 다진 마늘이 있었거든요. 지방이 좋은 불굴살 생선으로 초밥을 질 때 다진 마늘을 쓰곤 하시던데 이 조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마늘의 내음이 불굴살 생선의 내음과 의외로 잘 어울려 향의 레이어를 맛깔스럽게 쌓아주는 역할을 했고 마늘의 감칠맛이 숙성된 불굴살 생선의 감칠맛과 만나 입맛을 자극하는 감칠맛을 자랑했죠. 참고로 밥의 맛은 적초의 캐릭터가 생각보다 개성이 강하진 않았고 감칠맛이 비교적 강조된 느낌이라 얹어진 재료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처럼 다가왔습니다. 단맛도 강하지 않고 적당히 간이 있고 식감이랄 게 크게 없는 부드러운 질감이었지만 밥의 식감은 여러 시도를 통해 대중에 맞춰 바뀌어갈 거라고 하니 식감은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으론 참돔이 나왔는데 참돔 초밥은 실파를 회 밑에 깔아 파이 향긋함과 숙성된 참돔의 감칠맛과 단맛을 적초 베이스의 밥과 함께 즐길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나온 새끼왕돔은 참돔보다 살이 여리며 참돔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살이 달고 감칠맛도 좋아 이 역시 좋은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참다랑어 대뱃살이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부드럽고 고소한데 숙성을 통해 기름진 맛이 부각되면서도 정돈되고 식감은 더욱 부드러워져서 버터란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죠. 그 다음으론 간장 소스에 살짝 절인 참다랑어 속살이 나왔는데 참다랑어 속살 특유의 짙은 감칠맛과 담백함, 산미가 달큰한 간장 소스를 통해 입맛을 자극해 음식을 끌어당겼고 워낙 부드럽다 보니 입에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함께 제공된 페어링 사케는 밥맛이 아주 강하진 않아 페어링에 있어 부담이 적었고요. 밑탄산이 가볍게 있으며 사케 특유의 감칠맛이 은근한 단맛과 함께 부드럽게 있어 다양한 종류의 초밥과 두루두루 어울릴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시간 숙성된 전어가 나왔는데 잘 숙성된 전어는 우유의 고소함, 즉 유지방스러운 고소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어 초밥에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우유의 맛이 아주 뚜렷하진 않았지만 초절임된 전어 살코기 속의 감칠맛과 함께 맛난 캐릭터가 하나 느껴졌는데 그 맛은 이 우유의 고소함으로 추정되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단새우는 큰 사이즈의 생물을
3마리씩이나 얹어주어 단새우과주는 극강의 단맛을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이 단새우도 예정된 손님의 부재로 3마리가 되었는데 간혹 3마리씩 얹어주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새우는 이제 금어기에 접어들어 당분간은 이 맛을 보기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초밥으론 가리비 관자가 나왔는데 이 가리비 관자는 그저 부드럽고 말랑하며 본연의 부드러운 단맛이 기분 좋게 느껴져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이번엔 성게가 준비되었고 이날은 A급 보스턴 성게를 다음과 같이 얹어주셔서 녹진함과 담백함 속의 감칠맛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맛과는 별개로 따스한 밥과 냉장고에 있던 성게의 온도차가 살포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초밥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튀김이 나왔는데 튀김은 작은 사이즈의 금태와 저온에서 장시간 튀겨낸 고구마 이렇게 두 종이 준비되었습니다. 금태튀김은 그저 조금 지방이 있는 생선튀김을 먹는 느낌이었으며 옥동과 헷갈릴 정도로 촉촉함과 부드러운 질감이 매력적이었어요. 다만 작은 개체라 지방의 캐릭터가 세진 않았죠. 그리고 고구마 튀김은 고구마 본연의 향이 진하고 단맛도 충분히 지니고 있어서 장시간 튀겨내면 이렇게 맛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고구마 튀김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튀김이 나온 후엔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는데 고등어 봉초밥은 산미, 감칠맛, 간, 지방 모두 밸런스 좋게 있어 어떠한 개성을 딱 캐치할 수는 없었지만 대중적으로 호불호 없이 먹을 그런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청어초밥이 나왔는데 앞서 이수배맞기에서 느꼈던 선도 좋고 지방이 잘 오른 청어라 원머리 하드캐리하는 느낌이었고요. 적초 베이스의 초들이맛과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론 초밥의 끝을 알리는 붕장어 초밥이 나왔는데 겉은 가볍게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온도감이 좋아 마지막 인상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디저트론 레몬 버베나가 들어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답게 기성품과는 다른 질감과 맛이었습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쫄깃하며 우유맛과 바닐라 맛이 풍성하게 깔려있고 여기에 산뜻한 레몬 향을 지닌 레몬 버베나라는 허브향이 더해져 디저트에서도 정성을 한껏 느낄 수 있던 마무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신상업장인 오마카세 정준에서 음식들을 맛있게 즐겼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인당 10만원의 이 구성 어떠셨나요? 오마카세라는 외식 분야는 서비스와 사용하는 재료, 전체 요리의 구성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음식을 진행하는 셰프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매니저님이 테이블을 체크하며 계속 정돈해주고 쾌적함이 느껴지는 식재료를 터치하여 여러 맛의 레이어와 함께 개성을 더해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전체 요리 또한 일식에 국한되지 않은 채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페어링 2잔도 7월까진 제공되고 주류 주문 필수가 아닌 점도 매력적이었고요.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은 큰 부분은 아니었으나 이런 부분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이곳을 이용할 땐 저보다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고 다소 낯선 향신료도 일부 쓴다는 점, 그리고 일식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 음식의 구성과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취향에 있어 호불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용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권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